마지막으로 팁이 있습니다. 뭐 사실은 팁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굉장히 기본적이고 당연한 걸 수 있어요. 서류 심사, 그리고 발표 심사, 그리고 심층 면접 심사, 이 세 가지의 기본 요건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공고문들을 잘 확인해 보면은 채점 기준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준표대로 사실 작성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템들을 문서로서, 문자로서 서술하게 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굉장히 문서로 정리된다기보다는 서술처럼 술술술 풀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서류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그리고 계획성. 우리는 항상 사업 계획서 작성할 때 크게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원대한 꿈을 꾸고 있어요. 원대한 꿈. 근데 하지만 사업계획서 상에서 지원금은 한정되어 있고 이 심사위원들은 이 사업계획서를 보고 할 수 있냐 없냐, 그리고 시장성 있냐 없냐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돈을 벌 수 있냐 없냐. 돈만 주고 끝나면 안 되니까. 왜? 세금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장기, 중기, 단기 이 세 가지 형태로 해가지고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왜? 원대한 장기적인 목표만을 계획해서 사용하게 됐을 때 꿈같은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밖에 안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단기, 중기, 장기 계획으로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통해서 2년 이내에 우리가 목표점을 두고 어떻게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업 계획서상에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실현 가능성이겠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최대한 팩트에 입각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시장성과 우리가 사업을 전개했을 때 이렇게 수익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어필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계획서는 서술 형식의 내용이 아니라 도식화해가지고 간단명료하고 짧고 굵게 저는 적는 거를 선호를 해요. 물론 저는 뭐 심사위원을 많이 다니는 건 아니긴 한데요. 제가 여태까지 심사위원 갔을 때 저만 그랬을 수도 있어요. 서류 딱 주고 이만큼 막 서류를 줘요. 제 책상에 이만큼 막 갖다 줘요. 그래서 이거를 그때 보래요. 그때 보래요. 그러면은 이게 서술 형식으로 풀어졌으면 읽을 시간도 없고 볼 시간도 없어요. 그럼 결국에 발표자의 내용 말만 듣고 그 사람을 평가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요약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도식화해서 짧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팔고 얼마만큼의 수익을 이렇게 낼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좀 잘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발표 심사입니다. 발표 심사 또한 마찬가지예요. 실현 가능성과 수익성을 중점으로 보게 되겠죠. 그리고 이 사업 아이템의 참신성도 중요하겠죠. 물론 창업사관학교다 보니까 참신한 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혁신적인 거. 근데 제가 봤을 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BM에 대한 기술성, 우리가 이만큼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성하였고 우리의 개인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그리고 이 사업을 통했을 때 현재 시장 상황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만큼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벌써 이런 인프라라든지 자본금이라든지 기술력을 준비해 놓은 상태다 라고 꼭 어필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근데 이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질의응답을 받았을 때 답변하지 못할 내용들은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전문용어로 막 남발하지 말고 누구라도 들어서 알기 쉽게 풀어서 잘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전문용어 막 남발하지 마시고요. 왜? 내 사업이니까 나는 다 아는 거예요. 이거 내가 만든 사업이잖아요. 기획하고 내가 구성하고. 근데 심사위원들은 비전문가일 수도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계가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충분히 수긍하고 그럴 수 있겠다라고 짐작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죠. 물론 서류 심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공문상에서는 마지막 심사가 심층 면접이에요. 근데 여기 심층 면접에서 주로 본다는 내용은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뭐 사실 동기 뻔하죠. 나는 이런 사업하고 싶은데 돈 주라 사업하게. 이게 사실 어떤 의미에서 팩트죠.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교육가로서 진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희망해서 시작한 게 크죠. 물론 여러분도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통해서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게 목표일 수도 있고 또는 돈을 벌기 위해서도 목표일 수 있겠죠. 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굳이. 아니면 내가 진짜 목적성이 뚜렷하면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층 면접에 내가 희망하는 동기를 보다 명확하고 그리고 번복 없이 계속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동기를 설명하는 과정 중에 역량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승전결이라고 하죠. 이 서류를 내가 계획을 했고 단기, 중기, 장기 계획, 나의 역량, 그리고 시장 상황, 그리고 이 시장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뭐 차별화, 뭐 이런 차별화를 마케팅으로 할 수도 있고 비즈니스 모델로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차별화를 둘 수 있겠죠. 동일한 서비스더라도.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본인이 일관된 주관을 바탕으로,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죠. 주관된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 단계별 명확한 계획 수립과 그리고 시장성에 따른 수익성 확보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 계획서들, 물론 심사위원들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압니다. 이렇게 해서 돈 벌 수 있겠어요? 이거 개발하실 수 있겠어요? 솔직히 막말을 좀 할게요. 왜 대기업에서 아웃소싱 주고 컨소시엄하고 그러겠어요? 왜 꼭 이걸 내가 다 만들어야 되지? 그리고 사업 계획이잖아요. 그런 거 만들기 위해서 돈 받아가지고 외주도 줄 수 있는 건데, 참 그런 질문들이 좀 웃기긴 해요. 마지막엔 여담이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명확성도 중요하고요. 다 중요한데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런 사업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신청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꼭 신청하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이뤄서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청년의 일자리라든지 우리나라의 경제를 좀 더 발전시켰으면 하는 바람에 이런 영상을 찍습니다. 마무리가 희한하다.